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은 소녀상 건립운동이 경남 지역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돌아보는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 교육과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각종 재난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조례미비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기고에 보관된 총기를 이용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 웅동파출소에서 총성이 울린 건 어제 낮 12시 58분쯤. 순찰 팀원인 48살 A 경위가 파출소 내 무기고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다가 2시간 뒤쯤 숨졌습니다. 파출소 내 컴퓨터나 본인의 차량 내에서는 특별한 메모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도 가족과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 옷을 다 뒤져가지고 열쇠 찾아가지고 자기 차도 안에 다 수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기 그 사물함도 다 뒤져봤습니다만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무자 3명 가운데 동료 경찰관 2명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고 본인은 파출소 안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이용된 총은 경찰이 평소 쓰는 38구경 권총으로 파출소 내 무기고 안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평소 때도 좀 성격이 밝고 농담도 잘 던지고 팀에서도 고참이고 그래서 일도 주도적으로 하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총기 관리나 근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작은 소녀상 건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모금운동에는 지역사회가 함께했고 경남 곳곳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바라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진양고등학교. 학교 안 역사관 앞에 작은 소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내 역사 동아리 이따와 학생들은 지난 10월부터 2주 동안 건립 비용을 한 푼 두 푼 모아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모금 운동에는 지역사회도 동참했습니다. 학생들과 또 학부모, 또 이쪽에 소문난 마을 학교라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같이 만든 소녀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학생들에게 잊고 있던 역사와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녀상의 노란 목도리는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둘러놓은 겁니다. 나도 한번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나도 한번 도움을 줘볼까?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는 진주고와 창원중앙여고 등으로 지난해 20여 곳에서 올해는 42곳으로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은 학교 외에도 경남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지난 2017년 평화기림상이 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과 기념비는 모두 10곳. 창원과 김해에 2곳을 포함해 진주 거제, 남해 함안, 통영 하동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내년 8월에는 산청에도 소녀상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도 추진돼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2019년)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 내일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남 북서 내륙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내린 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도, 양산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4도, 함안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합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현안들을 돌아보는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육과 스포츠 분야의 이슈들을 서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된 경남 학생 인권조례.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동성애 조장과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반대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담은 수정된 조례안을 도입해 넘겼지만 교육위원회 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장 직권 상정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20명의 도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 내 오랜 찬반 갈등을 빚어온 조례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홈구장에서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사한 NC 다이노스. 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꼴찌 후보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운드가 약하고 신의 선수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C는 올해 영입한 포수 양의지를 비롯해 구창모, 김태진 등 새 얼굴의 활약에 6위 KT 위즈의 추격 의지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평가니까요.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들었고 선수들 더 독하게 마음먹고 또 경기하면서. 반면 지난해 1부 리그 준우승을 거머쥐며 돌풍을 일으켰던 경남FC는 추락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의 60%에 가까운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며 더 큰 꿈을 꿨지만 공수 주축이었던 말컹과 박지수, 최영준 등의 공백을 끝내 메우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2부 리그 강등. 일이 된 거는 감독 책임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 한 해 아쉬웠지만 결국 조기호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김종부 감독도 물러났습니다. 1부 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경남FC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썼던 설기현 성남FC 전력 강화실장에게 지휘봉을 맡기고 새 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화재와 범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민안전보험인데요. 부산의 8개 지자체가 도입했는데 한 구청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도 근거조례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주택이 있던 공간에 건물 잔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 9월 서면 한복판에서 노후주택이 붕괴돼 집안에 있던 70대 노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안전보험제도. 자연재해나 범죄 등 사회적 재난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일단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 자연재해 상해 사망이라든지 또 다른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이라든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 예산과 근거조례. 해운대구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부산 지역 7개 구군도 내년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진구의 경우 9천만 원가량 예산을 확보하고도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돼 보험 가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유는 용어. 구청 공문과 보고서에서 구민 대신 시민이란 용어만 쓰고 있기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민안전보험조례라서 그럼 과연 구에서 구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조례 제목이 구민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어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상황. 조례 제정을 두고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실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2분쯤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시간쯤 뒤인 새벽 1시 44분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 지진 관련 문의는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엔 창녕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1일 경남 곳곳에서 2019년 마지막 해넘이 행사가 열립니다. 거제시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장승포항 신수공간에서 오색불꽃 수천여 발을 바다 위에 쏘는 2019 송년 불꽃축제를 엽니다. 남해군은 31일 오후 3시부터 상주 음모래비치에서 상주 해돋이 물매기 축제를 열며 물매기 요리와 유자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창녕군도 오후 3시부터 우포늪 사랑나무 언덕에서 제10회 우포늪 해넘이 행사를 열고 서희의 퍼포먼스와 사랑의 편직을 달기, 애군 털기 같은 세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밖에 창원 대종각, 진주성 호국종각, 김해 시민의 종각, 합천 대종각 등에서 제야의 종을 33번씩 타종하는 제야 행사를 엽니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올해 도내 72개 단지 5만 2천여 가구에 대한 품질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검수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공사에 개선 조치를 권고합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1개 단지 11만 2천여 가구를 검수해 6천여 건에 걸쳐 품질 등을 개선했으며 특히 올해 실적은 2012년 검수 활동 시작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유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김해시청 비상대책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화계보건지소 다향문화센터 준공식은 오늘 오전 10시 다향문화센터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하만사랑 택시운영 지원 협약식은 오늘 오후 4시 함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거창군청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용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 집계로는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생산량에선 2개월째, 수주액에선 4개월째 중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인 CGT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점유율은 36%, 중국은 35%, 일본 13%, 이탈리아 6% 순이었습니다. 업계에선 내년 역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선박인 LNG 추진선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진주드림이 확전강에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최종 보고회를 열어 디자인 심볼 개발과 포장재 디자인, 관리 매뉴얼 제작 등을 점검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 등 운영 체계를 갖추고 홍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2021년 3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선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 기반의 노선 입찰제 도입, 운행 실적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표준 운송원가 재정립, 표준 경영 모델 적용으로 불필요한 관리직 정비, 부실업체 구조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전체 노선의 수입금과 운송 원가를 고려해 보조금을 산정하는 통산제를 도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준공영제 핵심 쟁점 등을 논의하고 중장기적 대중교통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경남 전체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계기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학 노선 신설과 동부 지역 순환버스 운행, 브라보 행복택시 도입 확대 같은 정책을 펼치며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무료 환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교통 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남의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반 성인의 경우 현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교통카드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됩니다. 한국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 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최근 민간 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에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김성현 박사 연구팀은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 보톡스 효과를 나타내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3년간 연구를 통해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이 물질은 보톡스보다 3배나 안전하고 주름 개선 효과를 기존 하루 이상에서 10분으로 단축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물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기술원과 진주시, 업체 등이 최근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산 창원 시내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경남 지역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보호 건설 후에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인 조류와 포유류가 수문 개방 후에 다시 관찰된 것을 비롯해 낙동강 생태계가 회복한 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낙동강 수문 상시 개방에 필요한 양수시설 개선 미흡, 창원 주남저수지의 주민 참여형 자연농법 도입, 창녕 대복늪 제방공사 중재안 창녕군 거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촉구 전국연대 결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부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 이후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보안 등이나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외벽 균열 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 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2월 3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